이진희 과학학원 원장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대외적으로 예비고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것은 일산 지역 주요 학교에 있는 과학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요 학교만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요, 백석고입니다. 자, 백석고 이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교죠. 그리고 내신이 어렵다라는 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2025학년 올해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통합과학인데요. 8번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그런데 그림은 자료는 지구과학 1에 있는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그래 놓고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기예요. 막 옳은 것 몇 개냐 이거 찾는 문제 형태의 문제죠. 백석고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원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중학교 때도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에 뭐 기억이 맞냐, 니은이 맞냐 이거 골라내는 건데, 얘는 기억, 니은, 디귿도 아니고 그냥 쭉 성질을 나열하고 여기서 옳은 게 몇 개냐 이거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5문제나 출제되었고요. 배점으로 한 문제당 4점에서 4.5점짜리로 한 20점 넘게 배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하나라도 모르거나 하나라도 헷갈리면 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지인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헷갈리네? 이러면서 꽤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용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양예중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저용고등학교로 갈 건데, 저용고등학교 문제는 이것도 역시 지금 1학기 올해 기말고사 통합과학 24번 문제였는데요. 얘는 생물 파트입니다. 통합과학 안에 생물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자생물학 쪽 생투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생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는 있으나 이번 저용고등학교 문제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용고등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냥 책 한 권이 그냥 통째로 범위가 돼요. 범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말고사 때 벼락치기 하는 애들 이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포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용고등학교로 가려고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미리 벼락치기는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수행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역시 수행을 잘 챙겨야 된다는 부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진고와 주역고 문제입니다. 왼쪽이 대진고등학교, 오른쪽이 주역고등학교인데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진고등학교 문제를 보면 이게 실험 문제거든요. 우리 과학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게 뭐죠? 실험이죠.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험을 막 할 수가 없어요. 입시 굴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험을 잘 이해시키려면 실험하지 않고 실험 문제를 내버리면 아이들은 그걸 실험하지 않고서도 그 실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실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지문이 너무 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은 달라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을 못해서 틀리는 것보다는 국어적인 해석 능력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수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우리는 과학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국어를 몰라서 틀립니다. 국어학원부터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국어학원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지만 저는 과학을 좀 잘 하려면 국어적인 해석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진고등학교 문제도요. 문제의 자료는 수능 문제,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진고등학교는 아까 국어가 어렵다고 했죠. 과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 틀리면 등급이 훅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1등급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문정고입니다. 제 주변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희 형님도 학교 선생님, 제 친구도 학교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운정고등학교는 선생님들 선발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생전 없던 문제를 짠 하고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긁어가지고 선지만 바꾸거나 또는 응용해서 내거든요. 근데 이 응용해서 내는 과정이 굉장히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고 훌륭합니다. 문제의 퀄리티가. 그래서 이거 둘 다 지금 운정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운정고등학교 논술형 문제, 운정고등학교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게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통합과학 안에 있는 화학 파트인데요. 통합과학,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는 문제지만 문제는 수능 문제를 가져다가 붙여놨습니다. 아, 어렵죠. 화학원, 현재 개정전 화학원에 있는 문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암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어머님들, 제가 생명공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 때 생물이랑 지금 현재의 생물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됐잖아요. 지금은 아마 유전 들어보셨을 거야. 악명높은 유전. 시간 안에 절대로 못 풀고요. 유전이 아닌 비유전이지만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정고등학교 문제. 운정고등학교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권해드리면 통합과학을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개정전 화학원, 개정전 물리원 이 정도 해야지만 통합과학 안에 있는 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운정고는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평균을 높이고 편차를 줄이면서 마치 특목고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정말고등학교와 운정고등학교가 되게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같은 자료를 쓰는지 문제 유형이 되게 비슷합니다. 좀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고도 난이도가 운정고랑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산 내 고등학교끼리 경쟁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일산에서도 지금 이제 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대치, 목동, 서울권에서도 꽤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 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치, 목동권 학교들 문제들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향이 보기학점제 도입하고 나서 통합과학 내신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과학이랑은 완전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중학교 때는 뭐 대부분 A 맞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우리 다 잘하잖아요. 195점 이상이고. 중학교 과학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과학과 고등과학은 문제의 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암기만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과학 내신이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학교 과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장문에 긴 문장에 익숙해져야 되고 시험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근데 포인트 뭐냐면 여기 안곡고가 보이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사실이 원래 가장 어려운 학교 하면 운정고일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안곡고가 가장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곡고를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 학원 조교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이화여대 의대생입니다. 그때 저한테 중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오고 이제 중3이 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놓고서 인천 하늘고와 이 동네에 있는 그냥 일반고를 놓고서. 근데 이 아이는 양일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럼 양일중학교 출신이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일반고면? 그렇지. 저영고를 갔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안곡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교 1등을 해서 이화여대 수시로 의대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 사례인데 안곡고라고 예전에 안곡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아이 이후 전략적으로 안곡고를 가려고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하다 보니 등급 가르기용 킬러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에 해당하잖아요. 살짝 팁을 드린다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어느 고등학교를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하려면 편제표를 먼저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지난달 10월 달에 막 고등학교에서 학교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가급적 그거는 꼭 전 참석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편집표를 펼쳐놓고서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만약에 설명회를 안 가셨다면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아마 기재가 될 겁니다. 내년에 2026 때는 어떻게 편제될 것이다. 그럼 그걸 집어넣고서 아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1학년 때는 대부분 필수 과목인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거의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바꿔놓거든요. 물론 수학 같은 경우 뭐 대수라든지 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1까지는 학교에서 그냥 묶어뒀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미적분 2, 기하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가 2학년 때 뭘 선택할 건지 미리 로드맵을 짜 놓으셔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한 학기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한 학기마다 세특이나 이런 것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뭐 무왕장한다든지 대비를 잘 안 하게 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성적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 이걸 무조건 학교 설명회를 가지 않으신 분들은 원하는 일지망 쓰실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아이랑 편제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과목은 모두 다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입니다. 1학년 때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렇게 1학기 때 국어에서는 문학을 지정해 뒀고 1학기 때 2학기 때는 화법과 언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만 대수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과학이니까 뒤로 넘겨보면 과학 같은 경우 2학년 때 여기 지금 운영 학점이 3학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 수는 3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탄과 가탄이 막 섞여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가장 지금 고등학교 어디 갈까요? 저한테 문의 전화 제일 많이 주시는 시기고 두 번째로 언제냐면 한 여름방학 하기 전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선택 과목 뭐 할까요? 이걸로 전화를 가장 많이 주십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간담회나 설명을 저희 학원 재원생들 대상으로 하긴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뭘 선택할지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좀 늦어요. 늦은 감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좀 편제표 다운받아서 2학년 1학기 때 뭐 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정해두고 공부 계획을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과라면 여기 지금 선택 3과목 중 과학 3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이 과학 3과목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 2개에 문과과 하나 섞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듯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절대평가되는 과목을 다 때려 박으면 교수님들은 뭐야? 이거 잘못 썼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섞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영고등학교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이거 남의 얘기잖아요, 사실.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긴 하나.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대략적인 입시 결과를 보시면 그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영고등학교 이번에 굉장히 잘 갔어요. 보니까 물론 어머니 이런 거 띄울 때 N수생 포함입니다. 재학생만 걸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중복 합격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의치한약수 18명에 서울대 8명이면 일산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잘 보낸 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잘하는 애들도 많고 N수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기는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저영고등학교가 자공고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여기가 메디컬 의대 쪽 좀 관련돼 있어서 동국대 의대랑 뭐 결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의대 목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신 따기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정고등학교입니다. 운정고등학교 편제는 왜 가져왔냐면요. 얘네들은 대놓고 나 특별해 이거를 편제표에 이렇게 티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고2 때, 고2 1학기, 2학기 때 선택하는 과목들이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3학년 1학기 때 있는 과목. 여기 보시면 여기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이 있는데 얘 진로 선택이고 모두 다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 고급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잘 깔리지 않는 과목이에요. 특목고등학교.
예를 들어 상상고, 그리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유명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한테 깔리는 과목인데 이게 운전고에서는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블라인드거든요. 하지만 선택 과목을 보면 이게 좀 특별하네.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요게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운전고등학교 가져왔습니다. 역시 대운정은 입결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20위 안으로 드는 아주 자랑스러운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하다 보니 내신도 역시 너무 치열하고 그러하다 보니 1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다시 도약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원서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집 말고 옆에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원서 쓰실 때 잘 전략적으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